커피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근래 잘 세미나들에서 커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 세션에서 미라적스 중에서 망블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연계가 있어서 저는 VDI를 통해서 망블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실속 있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VDI를 하면 망블리 하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선택해서 활용해 볼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제품 소개보다는 좀 활용 방안,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거는 IT 전체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VDI가 특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DB 서버, BI, CRM 같은 형태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내가 운영하고 그거에 대해서 구축하고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서서히 서비스로 이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클라우드가 나오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요. 데스크탑 가상화 자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는 구축형이 아닌 서비스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망블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기존 PC를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미라적스 같은 CBC 형태로 가시는 방법, 저희 같은 SBC의 VDI로 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개인한테 맡겨놨던 가상 데스크탑이라는 형태의 그 사내의 자산, 실질적으로는 이제 IT 인프라가 되겠죠. 그런 자산을 이제는 관리하고 통제하는 형태로 바뀜으로 인해서 IT 부서가 실질적으로 서비스하는 형태로 진화가 되는 거고요. 그게 망블리 요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보안 서비스가 가미가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데스크탑에 대한 통제라든 관리에 대한 부분이 개인에서 IT 부서로 넘어오게 됩니다. 실제 데스크탑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깐다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어떤 크래시가 나서 로스가 됐다거나 아니면 분실했다거나 아니면 오래돼서 리프레시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 모든 일련의 작업들이 대부분 개인 손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백업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백업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게 이런 망블리 환경에서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다 IT 서비스를 관리하실 수로 넘어올 텐데요.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각각의 어떤 환경들이 다양하게 그걸 다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웹 서비스나 DB 서버 형태의 서비스와 다르게 데스크탑은 실질적으로 어떤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하고 단순화하고 관리하기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드시겠죠. 성능도 감안하셔야 되고 유연성도 감안하셔야 되고 가격성도 감안하셔야 되고 관리 그리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을 무시를 못하게 되실 겁니다. 그 비용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건 제가 뒤에 잠깐 다시 좀 말씀드리고요. VDI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프라가 있을 거고요. 하드웨어 인프라가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있을 거고요. 관리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인프라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스토리지가 가장 많은 코스트를 차지하고요. 두 번째가 서버, 세 번째가 가상화 솔루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타 네트워크 장비부터 시작해서 기타 부수적인 인프라들이 필요합니다. 실제 서버 스토리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용이 한 65% 가까운 비용을 차지를 하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도 특히나 스토리지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제가 VDI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상 머신이 저장되는 그 스토리지 단의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VDI가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 비싼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페르소나 매니지먼트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페르소나 매니지먼트 기술은 가상 머신을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개개한테 데디케이트해서 주는 방법이 아니고요. 공용 풀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요.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 내 프로파일과 같이 어떤 그 공용 VM의 프로파일을 얹어서 내 개인 소유와 같은 데스크탑으로 변환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용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실제 그 데스크탑에 대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스토리지가 필요한데요. 그 스토리지를 크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형태의 코스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그 OS와 유저 프로파일을 구분해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데스크탑에 걸리는 그 디스크의 I/O 변곡 현상을 해결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1000명이 사용한다라고 해서 1000명이 동시에 어떤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한 50% 정도, 한 500개의 가상 머신만 만들어 놓고 1000명이 돌아가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은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데스크탑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데스크탑을 사용하고서 그냥 멈춰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IT 인프라의 코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자가 로그인했다가 로그 오프를 하거나 아니면 일정 시간 정도의 어떤 그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강제로 로그 오프를 하면서 그 가상 머신을 어떤 스탠바이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이때 그 스탠바이 되는 가상 머신이 내 가상 머신이 아니라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페르소나 방법을 통해서 어느 누구나 들어와도 꼭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어떤 스토리지 쪽에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 가상 머신들이 실질적으로는 1000명이 사용하더라도 500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축소하실 수 있고 또한 이런 그 OS 레이어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유저 프로파일 레이어를 분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장애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뷰 컴포저라고 하는데요. 보통 가상화 업체에서는 링크드 클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링크드 클론은 아까 어떤 그 공용 풀을 만들어 놓고 페르소나 방법을 통해서 각 개인화를 만들어 준 거와 달리 이 그 뷰 컴포저라고 하는 링크드 클론 방식은 가상 머신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공유되는 이미지에 어떻든지 간에 그 사용하는 데스크탑이 윈도우즈 7이나 윈도우즈 8이다라고 하면 인스톨되는 부분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 부분을 링크를 걸어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데이터 디스크 형태로 보관을 하는 방법인데요. 뭐냐면 윈도우즈를 깔았다라고 하면 보통 뭐 20기가 내지는 30기가 해서 1000명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스토리지 용량이 필요한데요. 그 스토리지 용량 중에 공통된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를 바꾸고 유저가 저장하는 형태의 어떤 변경된 데이터는 밑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1기가나 2기가 형태의 어떤 델타 디스크를 만들어서 각각 개별화되어 있지만 스토리지 안단에서는 그게 몇십 분의 1, 최대 90% 이상의 스토리지를 줄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복제라던가 프로비저닝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공동된 OS 이미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뭐 윈도우즈 패치를 한다, 아니면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디플로이 한다라고 했을 때 공통된 이미지에만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관리 포인트를 관리 포인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공통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O가 몰리는 부분이 단지 존재한다는 거죠. 스토리지 용량을 조그맣게 가져가지만 그 조그맣게 가져가는 것 대비해서 빠른 I/O 오답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요즘에 어떤 성능 대비 가격이 비쌌다라고 생각되셨던 SSD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스토리지가 아닌 로컬에다가 SSD를 꽂아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보셨던 부분들이 다 어떤 공용으로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화에 따른 분리된 영역들이 있는데 그 분리된 영역만 스토리지로 빼는 거고요. 공통된 영역은 다 로컬의 저렴한 SSD를 통해서 응답 속도라든가 성능을 확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런 로컬 SSD만 사용을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의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앞전에 보셨던 스토리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로 인해서 그 SSD를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뭐 개발용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꼭 중앙에 보관하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어쨌든 간에 대용량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대용량 스토리지조차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IOPS가 필요하고 빠른 응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버에 있는 SSD를 활용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 기존에 있었던 캐시가 아닌 대용량 플래시 메모리를 활용하시는 방법, 앞전에 말씀드렸던 서버에 SSD 또는 PCI 익스프레스 메모리 카드를 활용하시는 방법, 이런 SSD 관련된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실제 도입하는 하드웨어에 대한 전체적인 인프라 규모는 줄이고 응답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의 어떤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기존에 뭐 VDI를 하면 유저당 대에서 500대니 1000대니 배포하는 방법들을 좀 전환해서 활용하시면 좋은 방법으로 VDI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그 플래시 캐시, 그러니까 대용량 메모리 캐시를 사용을 해서 실제 어떤 VDI의 부트 스톱이라든가 로긴 스톱, 뭐 이런 런치 스톱 이럴 때 그 어떤 IOPS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아까 컴포저라든가 그러니까 링크드 클론이라든가 페르소나 방법을 쓰게 되면 공통된 이미지는 굉장히 조그맣게 존재를 합니다. 이 조그맣게 존재하는 데이터가 스토리지의 핫데이터로 메모리 캐시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IO가 메모리 캐시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레이턴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IO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을 하면 실제 코스트 세이빙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유연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 가상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할 때 이런 유연성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인프라 설계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런 유연성은 실질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솔루션적인 유연성보다는 하드웨어 유연성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유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몇 해 전부터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유니파이드 컴퓨팅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의 장비에서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멀티 솔루션 및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서버 쪽에서 보면 가상화를 하거나 요즘에 어떤 서비스를 하나 디플로이 하신다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인프라가 엮이게 됩니다. 일례로 지금 저희 이쪽에 보시는 왼쪽 화면은 저희 VDI를 구축을 할 때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스냅샷을 찍은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하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아이스카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나스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관리에 필요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다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 대의 서버에 8개의 네트워크를 꽂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런 관리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어떤 기술적으로 불편했기 때문에 다 스위치에서 다이렉트로 끊어서 연결을 하고 다 스위치를 분리하거나 또는 로지컬로 분리해서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텐지 기반의 유니파이드 패브릭이라는 여러 가지 패브릭이라는 기술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유니파이드라고 붙은 것처럼 이 기술 같은 경우는 하나의 라인에 FC 프로토콜을 태운다던가 아니면 아이스카시 프로토콜을 태운다던가 인터넷 TCP/IP 네트워크 패킷을 태운다던가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그 다음에 밴드위스를 조정해 가면서 숫자도 몇백 개 정도로 가상으로 생성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복잡성을 가진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것들을 개별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패브릭 인터컨넥터 같은 이런 유니파이드 패브릭 같은 경우는 내가 디파인한 내용을 프로파일로 갖고 있다가 각각 서버에다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세팅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유니파이드 기능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FC나 FCO나 NAS, 아이스카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구성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클라우드가 되고 가상화되는 환경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기능들입니다.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서버와 인터페이스 쪽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서버도 그 유니파이드 인터페이스를 연결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프로토콜 또는 어떤 확장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이네이블해서 쓸 수 있는 형태의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내가 NAS가 필요하면 NAS 전용 스토리지, 셀이 필요하면 셀 전용 스토리지,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가 필요하면 네트워크 장비, 셀이 필요하면 셀 장비를 이렇게 별도로 구매하셨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져 있고 같이 관리가 되고 유연하게 내가 변화하면서 변경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상화 환경, 특히 VDI 환경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에 대한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받고 있고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유연성 있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투자되었던 그 코스트를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스토리지단에서 잠깐 하나를 더 보면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 한 대에 한 1000개의 정도의 가상 머신들이 보통 운영이 됩니다. 기존 고정적인 방법으로는 백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업을 돌아가야 되는 윈도우즈 시간이 안 나옵니다. 백업할 수 있는, 왜냐하면 1000개에 대한 데이터를 백업을 받고 그걸 어딘가에다가 다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 시간이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즘에서는 디스크에서 제공하는 디스크 투 디스크 형태의 백업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시점 백업으로는 스토리지 자체에서 제공을 하는 스냅샷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스냅샷 그 기능을 기본으로 해서 원격지 백업이라든가 내부 복제라든가 그 다음에 디듀비라든가 컴프레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가 최적화된 상태에서 스토리지에 보관되고 백업이나 비하를 구축할 때도 최적화된 중복 제거되고 압축된 형태에서 데이터를 날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복구가 되고 백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상 머신으로 VDI를 통해서 망분리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지먼트 부분인데요. 가상 데스크탑으로 망분리를 하시게 되면 일단 데스크탑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사용자 계정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에 대한 관리를 같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통합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각각 별도의 그 벤더에 맞는 어떤 툴을 가지고 인프라를 관리하시고 VMware 솔루션을 관리하시고 계정 관리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 부분이 관리 비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개가 그냥 1000명한테 뿌려져 있는 데스크탑을 각자 관리했을 때는 큰 코스트가 안 드는데요. 그걸 중앙에 모아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1000명이 했었던 조그만 일들이 몇 소수의 사람들이 관리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되셔야 되는 부분이 매니지먼트고요. VDI를 구축을 할 때 저희 레퍼런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예 별도의 어떤 운영팀을 새로 이렇게 팀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니지먼트 쪽에서 그 어떤 사람이 데스크탑을 관리하는 거 말고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얼마 전에 XP 지원 종료가 됐는데요. XP에서 돌아가던 프로그램을 윈도우즈 7으로 올리기가 굉장히 버겁기 때문에 아직도 전환이 안 된 것들이 한 25%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술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고 사용을 안 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윈도우즈 XP에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윈도우즈 7, 그 다음에 데스크탑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컴퓨터 사용하신다 아시겠지만 내가 익스플로 9을 사용하고 있다가 익스플로 8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지우고 다시 깔거나 아니면 다른 브라우저 비슷한 것들을 깔아서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 익스플로 버전
다른 거를 동시에 운영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가상화 레이어에서 인스톨하지 않고 실행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XP에서 개발해놓고 운영했었던 거, 아니면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6에서 개발해서 운영했던 것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윈도우즈 7이나 AS로 넘김으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관리의 OS 소프트웨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지 못했던 것들을 대응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컴포저를 통해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진짜 굉장히 적은 스토리지 용량에 간단하게 사용자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배포라든가 업데이트,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관리, 그 다음에 OS에 대한 어떤 관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단순화해서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 아이텍에서 그 자체 개발한 솔루션인데요. 이런 VDI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솔루션에 대한 관리, 인프라에 대한 관리, 유저에 대한 관리를 각각의 어떤 전문 관리자가 아니면 운영자가 쉽게 대시보드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 툴을 같이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어떤 자체 개발된 국내에서 개발된 툴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큐리티 부분인데요. 제가 일단은 그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향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을 가상화하다 보면 망블리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망블리 말고도 재택근무, 그다음에 콜센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용도 데스크탑을 활용하는 모든 부분에 다 걸쳐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하나의 인프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에 따라 다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각각 개별로 만들면 관리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인프라가 다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 슬라이스 형태로, 사일러 형태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물리적인 박스에 있더라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분리된 환경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서버들도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 만들 수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도입했었던 인프라들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다 도입된 그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퍼포먼스하고 시큐리티 측면에서 보면은 국내에서가 가장 많은 부분이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가상 데스크탑으로 전환을 할 때 기존에 있었던 백신을 그대로 쓰는 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백신은 어쩐지 간에 그 데스크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깔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상 머신이 하나의 물리적인 박스를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그 물리적인 박스에서 백신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해주면 각각의 VM마다 에이전트를 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가상 머신에서 똑같은 파일을 스캔할 필요도 없고 똑같이 업데이트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유저가 가상 머신이 고장이 나서 내가 하나 배포를 해줬다. 근데 내가 배포한 가상 머신은 그저께 업데이트를 한 거다라고 했을 때 그저께부터 오늘까지의 어떤 백신 업데이트 아니면 OS의 패치 이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보안홀이 존재를 합니다. 그 보안홀은 얘가 새로 배포한 가상 데스크탑이 액티베이션 되고 걔가 인터넷을 통하던 아니면 내부에 있는 PMS를 통하던 업데이트 할 시점까지는 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 시큐리티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장비가 서버에 올라가서 내 위에 있는 모든 가상 머신에 대해서 어떤 바이러스 체크라든가 이런 패치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가상 패치라는 기능도 나와 있습니다. 가상 패치는 뭐냐면 OS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이 나오게 되면 그 취약점을 분석을 하고 그게 배포되고 업데이트하는 시점이 보통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근데 그 취약점에 대한 분석은 발견 즉시 거의 일주일 이내에 끝나거든요.
그걸 보호할 수 있는 기술도 바로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그 벤더 쪽에 업데이트가 되고 그걸 또 패치 형태로 만들고 하는 걸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요즘에 이런 가상 패치, 버추얼 패치라는 거는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일단 보안 회사에서 그 취약점을 먼저 개선을 합니다. 아까 호스트에 올라간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호스트에서 먼저 그 방어를 하고 향후에 OS나 어플리케이션에 패치가 되면 그런 패치를 제거하는 형태. 이걸 어디다 쓰시냐면 윈도우즈 XP, 뭐 윈도우즈 2003도 내년에는 아마 서포트가 종료될 텐데 기존에 있는 어떤 개발되어 있는 그 소프트웨어들이나 꼭 그 환경에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보안에 대한 대책.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굿모닝 알텍에서는 이러한 앞에서 봤었던 여러 기술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VGI를 구축하고 가상화를 지원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모아서 스카프 G라고 하는 형태의 패키지를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패키지는 뭐 모니터링부터 시작해서 서버, 그다음에 네트워크, 스토리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백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저희가 최적화된 패키지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조합을 가지고 새로 그러니까 만드시는 게 뭐 시간도 많이 걸리시고요. 그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먼저 검증을 하고 최적화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떠한 기술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누가 조립하는지에 따라서는 품질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스토리지, 아무리 좋은 서버,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갖다 놓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나 최신에 나오는 어떤 기술들을 활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제 그 내가 드린 돈보다 받는 효과가 적을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적은 돈에 많은 효과를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적화, 그 다음에 미리 검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성된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VDI에 대해서 막분리를 하시거나 도입하실 때 고려하시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굿모닝 알텍에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방문 드려서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컨설팅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